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또래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가족들과도 대화가 줄어들고 나만 이런 걸까요? 50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이 나이가 되면 관계가 참 어려워지더라고요. 오늘은 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외톨이 같은 기분을 느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언제부터 이런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하셨나요? 제 상담실에서 만난 김모 씨, 53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친구들과 자주 만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먼저 연락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기다리자니 답답하고 이런 마음 너무 잘 이해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중년기 관계 재편성이라고 해요. 중년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관계 욕구와 패턴이 변화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으시죠. 내가 먼저 연락했는데 시큰둥하게 반응하더라. 모임에서 나만 소외된 것 같더라. 다들 바쁘다고 하는데 정작 나만 한가한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애착 불안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어릴 적 경험한 분리불안이나 거절당한 경험들이 중년기에 다시 활성화되는 거죠. 제가 20년간 상담을 해오면서 깨달은 건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 대부분이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그 연결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또 하나 중요한 심리학적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중년기는 관계의 질적 변화 시기예요.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게 되죠.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보다는 몇 명과라도 깊은 관계를 원하게 됩니다. 이게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공감 표현해 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제 또 다른 내담자 이모 씨, 56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처음 상담실에 오셨을 때 친구들이 다 떠났어요. 나는 이제 혼자 늙어가야 하나 봐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6개월 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친구가 3명이나 생겼어요. 그리고 기존 친구들과도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내 감정 이해하기. 이분은 먼저 자신의 외로움의 뿌리를 파악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버림받음의 두려움이 중년기에 재활성화된 것이었죠. 이를 정서적 스키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 같은 거예요. 관계에 대한 기대 조정하기. 친구라면 항상 나를 우선시해야 한다. 진짜 친구라면 내 마음을 알아야 한다 같은 비현실적 기대를 버리셨어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적 유연성을 기르신 거죠. 능동적 관계 구축하기.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다림에서 행동으로의 전환이었어요. 먼저 안부를 묻고 작은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하셨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박모 씨, 51세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늘 소외감을 느꼈어요. 점심시간에 나만 혼자 먹는 것 같고 회식 자리에서도 나만 조용하고 하지만 이분도 변화하셨어요. 핵심은 사회적 기술을 익히신 거였죠. 상대방 이야기에 진정으로 관심을 보이기.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 기분 너무 이해돼요 같은 표현. 자신의 경험도 적당히 나누기. 상대방의 좋은 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이런 기술들을 연습하시면서 박모 씨는 이제 점심시간이 기다려져요. 동료들과 대화하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기술은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어요. 뇌의 신경가소성 덕분이죠. 자기 돌봄과 자존감 회복. 관계의 고립감은
종종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매력적이지 못해서 사람들이 떠나는 거야 라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중년은 오히려 진정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인생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생기고 깊이가 있어지죠. 또 다른 내담자 정모 씨, 54세, 는 나이 들면서 매력이 없어진 것 같아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졌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상담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들을 발견하셨죠. 요리솜 씨, 따뜻한 위로의 말,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 선생님, 친구들이 제게 조언을 구하러 와요. 제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매력은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새로운 관계 생태계 만들기. 중년기에는 기존 관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관계 영역을 개척하는 것도 중요해요. 취미 모임, 자원봉사, 온라인 커뮤니티. 다양한 곳에서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한 내담자는 등산 모임을 통해 20년 만에 진짜 친구를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관계 현황 파악하기. 내 주변 관계들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각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보세요. 어떤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싶은지 3가지를 선택하세요. 작은 연결 시작하기. 선택한 3명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도의 가벼운 접근. 상대방 반응에 따라 점진적으로 대화를 늘려가세요. 직접 만남 제안하기. 커피 한 잔. 가벼운 식사 제안. 오랜만에 얼굴 보고 이야기해요.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자연스럽게. 깊이 있는 소통하기. 서로의 근황뿐만 아니라 고민도 나누기. 경청하고 공감하는 연습. 내 이야기도 적절히 나누기.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이런 콘텐츠 더 만들 수 있게요. 첫째, 조급해하지 마세요.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적어도 3대 6개월은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모든 사람이 나와 깊은 관계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나의 가치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셋째, 일방적이 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다가가되 상대방의 반응과 속도에 맞춰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넷째, 완벽한 관계는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모든 관계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어요.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중년의 관계는 20대, 30대와 다르다는 것을요. 더 신중하고, 더 깊이 있고, 더 진정성이 중요해져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 내담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친구가 20명이었는데 진짜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지금은 친구가 5명이지만 모두 진정한 친구예요.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시는 거죠. 우리 또래 마음이란 게 참 복잡하면서도 단순해요. 결국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 자체는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다운 마음이죠. 다만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실현하는 방법을 중년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단지 그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 고민이나 변화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년 부부. 대화가 사라진 이유와 다시 소통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모두 따뜻한 관계 속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 다시 보시면서 실천 방법들 체크해 보세요.